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재외국민 특별 전형 특징과 그 다음에 합격 전략. 이번 시간에 이제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특히 이제 3년 특례 전형, 거기에서도 자연계에서는 관심이 매우 뜨겁죠. 왜냐하면 올해부터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자연계에서 수학지필고사를 폐지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서진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정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양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수학지필고사를 보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교는 어차피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으니까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빼고 중앙대 정도까지 했으니까 4개 정도 대학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 계열의 식품자원경제라든가 보건정책학과 같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경향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고려대에 관심이 매우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자연계열을 보시게 되면 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까지 해서 총 6개 대학교, 그리고 올해 이제 서류평가 전형에 국민대학교가 추가되어지면서 서류평가 제약은 국민대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면 7개 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 4개밖에 없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원서 지원이 6개, 7개로 확대가 되어짐에 따라서 서류평가 전형의 6개 대학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도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늘어가게 되면 서류평가 제약은 종전에 6개, 7개, 8, 9개로 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 특례 전형에서 3년 특례 전형에서 지필고사의 전형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중도 교육하시는 분들 이 유형으로 봤었을 때 상위권 대학은 서류평가 또는 서류평가 면접, 중위권 대학은 지필고사, 그 다음에는 면접고사 전형의 3가지의 전형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은 맞지만 점차적으로 지필고사의 전형의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류평가의 대학은 폭이 넓어지는 거죠.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도 사실상 서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의 대학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특히 올해 2022학년도에 원서 지원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지고 또 국민대학교가 서류 전형을 진행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안정적인 원서 지원에 기반하여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약대 선발하는 대학이 연세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인제대, 우석대, 대구 카톨릭대, 차이과 대학이 약대 선발을 하고 성균관대학교는 2022학년도는 선발하지 않지만 2023학년도부터 약세 선발하게 됐어요. 종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도 4개밖에 안 되고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까지 4개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약대 선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 의학기호로 넘어가는 사이에서는 스펙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성균관대나 서강대 정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가 아주 난해했어요. 4번밖에 안 되니까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 같은 학교는 문과 계열의 학과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도 다소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됐어? 4개에서 7개를 늘어난 꼴이죠. 국민대까지. 거기에다가 중간에 약대가 끼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은 연고대에 원서를 쓰면서 또 그 하위 대학에서 안정 지원하면서 약대나 아니면 의대 쪽으로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향 지원이든 안정이든 적정이든 간에 결국은 원서 지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2단계에서 지필고사가 폐지가 되어졌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는 2단계에서 필기고사 30% 반영했는데 아무래도 그 범위와 난이도 면에 있어서 볼 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됐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2학년도 올해부터 수학이 폐지가 되어지고 전형의 방식이 1단계 서류평가,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70에 면접 30%로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원서진이 훨씬 더 수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고려대는 특히 올해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뻔합니다. 전년도에는 고려대가 자연계열이 인문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았거든요. 재외국민 전형은 인문계보다 자연계의 경쟁률이 높아요. 국내 수시 전형은 자연계보다 인문계의 경쟁률이 높거든요. 근데 재외국민은 반대거든요. 자연계 경쟁률이 더 높아요. 근데 고려대는 자연계 경쟁률이 낮죠. 그 이유가 바로 2단계에서 진행하는 수학 지필고사 30%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진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없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고려대는 특히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의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2년 특례는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면접은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올해도 동영상, 녹화 영상 제출 업로드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대면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서 사전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고 녹화 영상 제출 업로드 기간은 8월 9일에서 8월 11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잡혀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죠. 자소서를 폐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출 서류에서 뭐가 중요했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제출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서 자소서에서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주의사항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간에는 고려대학교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원서를 쓰면서 고려대 세종에서 특히 약학과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환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질문 내용은 이래요. 면접 질문의 사전 질문 내용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모집단이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관지어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해서 30초에서 1분 이내의 답변 영상을 제한 시간을 없애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30초에서 1분 정도의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하나의 사전 제시문, 사전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가 업로드하는 형식의 면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녹화 영상 업로드 면접은 대학에 직접 가서 진행하는 대면 면접보다는 면접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소홀히 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사전 녹화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질문 문항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질문 문항에 대해서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30초나 1분 정도의 기간 내 30초나 1분이면 대부분 글자 수가 한 250자 정도의 글자 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글자 수에 맞게 대본을 작성해야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치 연기자가 직접 연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구설 발표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동영상 업로드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에서는 영남대학교, 연세대 미래 같은 학교들이 동영상 업로드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년도 기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그 대학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률은 고려대학교가 86.7%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률이 100%거든요. 연세대학교 모집 인원 68명, 고려대학교 모집 인원 76명, 고려대학교 모집 인원이 많아요. 연세대는 68명 모집 인원의 등록 인원이 68명인데 고려대학교는 모집 인원 76명의 등록 인원이 65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많지만 실제 등록 인원은 연세대에 비해서 고려대가 적다. 그래서 100% 86.7% 등록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 이 등록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등록률이 100%가 안 되고 86.7%가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고려대에 붙은 학생들 중에서 고려대를 선택하지 않았다. 다른 대학을 갔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다른 대학을 갔으면 그 밑에 있는 성적대 학생을 추가 합격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채워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미등록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업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학과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인원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등록률이 100%가 나오죠. 이게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계열별 모집, 단과대학별 총점순 모집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과별 모집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모집 단위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문과로 지원할 것이냐, 사회과학으로 지원할 것이냐, 공과대학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학과 선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2차적인 거거든요. 학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붙어서 쓸 때 공부하게 될 학과인 거고, 두 번째는 학과 선택이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에 학과적 적합성이 총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학과 선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학과 선택이 결국은 합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 특히 학과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학과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어지느냐, 우수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계의 경쟁률이 5.77대 1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문계의 경쟁률이 6.40, 2020년도에, 그 다음에 자연계가 6.29,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인문계가 6.30인데 자연계가 5.77이야.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자연계의 경쟁률이 높아요. 인문계가 낮아요. 수시 전형은 반대라고 했어요. 국내 수시 전형은 인문계가 높고 자연계가 낮은데 특히 재외국민 전형은 모든 대학에서 자연계가 높거든요. 그런데 고려대의 자연계가 낮은 이유는 바로 2단계에서 진행하는 수학 지필고사 30%가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게 빠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또 올해는 나름대로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 물론 원서 지원이 몰린다고 해서 고스펙자들이 다 몰린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원서 지원을 평상시에는 주저했었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 볼 때 문과의 경쟁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2020년도에 6.30 정도의 경쟁률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려대의 경쟁률은 5.89, 6대 1이 넘지 않는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문과는. 하지만 이과의 경쟁률은 제가 생각할 때 한 8대 1이나 9대 1 정도까지도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과와 이과, 자연계의 경쟁률의 격차가 2.5에서 3 정도의 경쟁률로 큰 차이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문과 계열의 원서를 썼었던 학생들은 전년도에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노렸었던 구간을 기회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과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합격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스펙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평가 전형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연세대, 중앙대까지 보면 연세대학교 경쟁률이 6.53, 고려대 6.05, 그 다음에 서강대 11.10, 그 다음에 성균관대 9.64, 한양대 7.47, 중앙대 8.09 이렇게 보면 결국 경쟁률이 낮은 구간이 한양대학교고 고려대 구간이거든요. 이게 바로 수학 지필고사 자연계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고려대는 아마 연세대학교하고 비슷한 경쟁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6.53, 요것도 한 6.5 정도의 경쟁률. 하지만 올해는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이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만약에 7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면 고려대의 경쟁률은 적어도 8대 1, 8.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몰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연계 쪽의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약대의 원서를 쓰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쓸 거예요. 특히 연세대학교는 모집단위별 모집이거나 아니면 단과대학별 모집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고려대는 학과별 모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약한 학과가 있다는 얘기죠.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거나 아니면 합격생의 스펙이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에서 고려대, 약대에서 고려대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낮은 성적대 학생들만 몰리는 게 아니라 고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고려대에서 안정지원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안정지원을 고려대를 노리게 되어진다면 고려대학교의 충원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특히 연세대보다 고려대에 대한 원서 지원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고려대가 다 고려대가 아니거든요. 고려대가 3년 특례 전형의 고려대와 12년 특례 전형의 고려대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고려대와 또 수능 정시의 고려대가 다른 거예요. 다 원서 지원과 선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서 지원과 접근 방법이 꼭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특히 재외국민 3년 특례, 12년 특례에서 고려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가 다른 거죠. 전년도와 많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양대와 고려대가 지필고사가 없어졌다는 점도 큰 문제고, 거기에다가 올해 약대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고려대에서 상향 지원으로 고려대를 노리시는 분들도 몰릴 뿐만 아니라 약대나 아니면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안정 지원으로 고려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고려대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몰릴까?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원서를 쓰진 않아요. 국내 입시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에 합격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를 염두에 두고 원서를 쓰지만, 사실은 재외국민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한 학과에 뽑는 인원이 경영대학은 8명을 뽑지만 국문과 1명, 철학과 1명, 그 다음에 한국사학과 1명, 사회학과 1명, 이렇게 1명, 2명 정도를 뽑는 경우에는 사실은 합격생의 스펙을 아는 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 스펙을 가진 학생이 또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게 되어지면 결국은 통계나 데이터를 산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1명 정도를 뽑게 되어진다면 결국 어떤 사람이 뽑힐지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데 우리가 보시게 되어지면 문과는 대부분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디로 몰리냐면 경영학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 다음에 보건정책인데, 특히 대부분 문과의 고스펙자들은 경영이나 사회과학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쪽으로 다 몰리죠. 그 다음에 보건정책이 몰리는 거는 뜻밖이죠. 근데 보건정책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 자연계 학생들 원서 지원의 횟수가 고려대와 한양대를 빼고 나면 4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고려대학교에 뭐를 지원하게 돼? 문과 쪽으로 바꾸죠. 하지만 보건정책학과가 문과라 하더라도 보건정책학과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틀림없이 우리가 학과 적합성을 만들어내기에 용이한 학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 학과가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이과 학생들이 여기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기회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가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데가 식품자원 경제 같은 경우도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진이 많이 몰리는 구간. 그렇죠? 그 다음에 보건정책학과 같은 학과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몰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이 비교적 전년도에 비해서 스펙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학과 결정하게 될 때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계열별 모집이잖아요. 그렇죠? 인문계 몇 명, 자연계 몇 명 쓰면 돼. 대신 그 계열별 모집에서 학과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붙었었을 때 그 학과에서 공부하기 때문에도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학과 적합성이라는 것도 결국 성적에 반영이 되는 거긴 중요하긴 하지만 1차 선발하는 거는 지원한 학생들끼리 중에서 총점수로 그냥 성적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학과 선택의 중요성이 고려대만큼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려대는 학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실제 보셨던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연세대에 비해서 등록률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2명인데 1명인데 지원한 학생이 6명이야. 그래도 뽑혔다 하더라도 그 중에 1명을 뽑았는데 1명의 성적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 또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성적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지면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려대학교의 학과 선택이 참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깊이 생각을 하셔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연계열은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 의대,
컴퓨터 쪽으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지고 물리 쪽으로 원서를 지원하시는 경우들은 선호도가 집중되었다기보다는 붙고자 하는 원서 지원의 가능성이 높아요. 붙고자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는 구간들을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신소재, 그 다음에 지구환경 같은 경우도 기회구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몰리는 거죠.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올해는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낮았으니까 높아지니까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올해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또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 자연계는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학과 선발로 선발하는 대학이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하고 중앙대예요.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계열별 모집 또는 모집 단위별 모집이면서 학과 모집을 병행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고려대처럼 계열별 모집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이 분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위 학과와 하위 학과가 구분되어지면서 안정과 적정 지원이 나오게 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꼭 집어서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 따라서, 또 고려대학교 무슨 과에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언제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뚜렷하게 몇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서 지원은 대부분 원서 지원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원서를 쓰는 거지, 이 성적이면 여기 붙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건 정시에서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경우에는 정량평가에서 가능하지만, 이런 정성평가,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매우 적거나 아니면 계열이나 모집 단위에서 총점수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이 성적이면 어느 대학 붙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원서 지원의 타당성과 접근성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향이나 적정이나 안정 지원인에 대한 계획을 짜겠죠.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전년도의 점수를 보게 되어지면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3년 특례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비 학교는 41에서 43 정도의 성적대, 또 여기에다가 SAT 점수는 약 1500점 정도의 성적대는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12년 특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거보다는 성적 지표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과라고 하면 당연히 성적 지표는 더 높아지겠죠. 문과는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내가 다양한 학력 지표에 우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고려대를 상향 지원으로 볼 것이냐 안정 지원으로 볼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기타 활동 증빙이나 목록표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대 특히 이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소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많이 쓰셔야 되고요.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다가 어떤 분은 몇 년 전에는 포트폴리오를 거의 A4 파일 막 이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아이가 봉사활동 했던 걸 막 해외 캄보디아 봉사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대학에서 어떻게 제출을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있거든요. 자소서를 못 내게 하거나 추천서를 못 내게 하거나 이런 거는 서류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그 서류가 좀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꾸 이거 왜 내지 말라는 거를 막 듬뿍 자료를 만들어서 내면 평가에서 배제시키거든요. 평가에서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질 때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서류 작성을 하셔야지, 내지 말라는 걸 자꾸 만들어서 내는 경우들은 되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에서 아주 중요한 학교예요. 첫 번째는 약대가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약대 쓰면서 고려대에 원서를 쓰는 경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대와 한양대학교가 올해 지필고사가 없어지고 서류평가 전형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원서 지원이 과밀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 어쩔 수 없이 고려대학교 특히 자연계보다 인문계보다 자연계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처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는 학과 결정하게 되어질 때 나는 저 학과를 가고 싶어. 나는 이 학과가 싫어.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전년도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전년도보다 틀림없이 경쟁률이 높아지고 전년도보다 스펙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잘 알아두셔가지고 학과 결정에 신중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